자, 들어갑시다. 자, 오늘 할 거는 조합 문제입니다. 자, 조합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행렬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교 여러 가지 방정식 있잖아요. 3차, 4차. 그죠? 3차, 4차는 영상 찍어놓은 거 그냥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약간 서머리 과정으로 해서 들어간 거라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입니다. 높아. 진짜. 이거 대형쌤한테 이거 밑에 까는 거 좀 사달라 해야 돼. 180 넘는 애 있으면 발목 잘라가지고 좀 달라고 할 텐데. 없네. 자, 조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합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랑 순열에 대한 개념을 했었다, 그지? 자, 조합에 대해서는 뭐냐? 조합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냥 뽑기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뽑는다. 그 자체에 대한 의미는 순서 같은 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뽑기만 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기호는 NCR이라고 적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NC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자, 질서, 즉 순서에 관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전체 N개에 대한 게 있습니다. N개에 대한 질서를 잡았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관계없는 거, 관심 없는 거는 N-R개였죠. 그래서 N-R 팩토리얼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이 R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순서 자체도 관심이 없는 거니까 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R개의 순서를 무시하겠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팩토리얼적인 의미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요만큼은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그치, 순열이죠. 좋습니다. 자, 순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 NPR이라고 하는 거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NPR에 대한 계산은 N부터 해서 R개만큼 다 곱해 나가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곱하고 나서는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냥 순열에 대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합에 대한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참고로 좀 짧습니다. 짧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NC0이라고 하는 것부터 계산을 하면은 1입니다. 0개를 뽑는 거야. 아무것도 안 뽑는 거지. 그 행위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NC0이라고 하는 거는 1입니다. 자, 그 다음 NCN이야. 얘도 1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 다 뽑는 거. 이해되죠? 자, 다음.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NCR이라고 하는 거는 NCN-R이라고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 자, 그래서 많이 풀어보셔서 알잖아요. 10C8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냐? 10C2랑 같다는 거. 그죠? 자, 이거를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적지 마세요. 예시는 굳이. 자, 10C8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당첨될 사람 8명을 뽑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10명 중에서 8명을 뽑겠다라는 뜻인데 얘가 왜 10C2랑 똑같냐? 자, 당첨될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당첨 안 될 사람 2명을 뽑아내면 남아있는 사람은 당첨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10C8이라고 하는 애랑 10C2라고 하는 거 두 개의 의미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긴 한데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NCR이라고 하는 거는 N-1CR-1 더하기 N-1CR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잘 사용되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사용 진짜 거의 안 된다시피 해요.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유형별 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별 팁이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형이 많아요. 앞에서 봤던 경우의 수, 순열 다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예요. 그래서 얘를 유형별로 정리하기보다는 해석을 잘 해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파트가 원래 다 그렇긴 하거든요. 해석을 잘 해내셔야 된다는 건데, 먼저 첫 번째, 그 중에서 추려서 내가 괜찮다 싶은 것들만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자, 특별한 게 있는데, 특정한 것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 즉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A, B를 반드시 포함해서 또는 A, B를 제외하고, 이 경우에 대한 팁입니다. 얘네 두 개는 포함되어 있거나 제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들만 뽑아주는 거. 어떤 문제인지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들의 팁은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외시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이제 얘는 색깔도 안 쓸게요. 색깔도 안 쓰겠습니다. 얘는 여사건이죠. 반대 사건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룹 나누기입니다. 그룹 나누기. 조합 파트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그룹으로 나누는 건데요. 두 개의 경우의 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룹이 구별이 가능할 때랑 그룹이 구별이 가능할 때, 그 다음에 그룹이 구별이 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는 예시까지 꼭 적어 주시길 바랄게요.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을 3명, 2명, 1명의 그룹으로 나눈대요. 자, 이 경우에 3명 그룹에 들어갈 거 6시3으로 계산을 해주고, 남아있는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2명의 그룹에 들어갈 3C2, 나머지 1C1로 계산이 되는 거. 이게 그룹별로 구별이 되는 경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똑같은 예시로 들고 오겠습니다.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둘로 나누겠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그룹 둘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갈 사람은 6C2로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갈 사람은 남아있는 4명 중에서 2명 골라내는 겁니다. 4C2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C2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얘는. 왜냐면은 2명으로 나눠놨어요. 자, 얘네들끼리는 그룹 간 구별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2명 묶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2명 묶었다고 칩시다. 이 2명의 그룹을 위치를 바꿨어요. 그렇다고 그룹이 달라지나요? 아니거든요. 이름이 없는 그룹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그룹 개수 곱하기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거죠. 곱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산식에서 여기다 조그맣게만 적을게요. 미안해요. 3팩분의 1로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개 그룹이 순서를 무시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질서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뽑기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에 대한 팁은 그룹이 구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룹 개수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룹 개수 팩토리얼 분의 1 얘로 곱해준다는 거지, 마지막에.
똑같은 그룹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줬다라는 거야.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네 번째는 대표 뽑기야. 대표를 뽑는 경우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회장 1명. 그 다음에 부회장 1명. 을 뽑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회장, 부회장이 아니고 대표 2명을 뽑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거는 순열에 대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얘네 두 개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열적인 개념인데 대표 2명을 뽑는다는 거는 이 2명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명을 뽑아주기만 해요. 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라서 얘는 조합적인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치, 즉 사회적 지위 아니면은 뭐 두 개의 그룹이 구별되는 왜?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어? 나? 운다고? 나 운다고? 울지 마. 왜요? 울지 마. 왜 울어? 왜 울어? 귀신 와?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순열이라고 하는데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은 조합에다가 곱하기 어떤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요.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다. 자,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뽑기만 하는 거잖아요.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건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곱하게 되면 얘는 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뽑고 줄 세우는 걸 순열이라고 한다면은 조합이라고 하는 걸로 뽑아놓고 줄 세워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순열을 조합적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조합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 세 개가 다 다른 단원이긴 하잖아요. 대단원 속에 있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잖아요. 부탁이니까 단원별로 쪼개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요. 결국은 해석이에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 보고 얘는 조합 문제인데 어떤 문제 보고 얘는 순열 문제인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들이 해석에 맞게끔 이 도구들을 잘 사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6개 보고 내신 대비 교재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깐만. 자, 들어갑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6개의 점과 중심이 있는데 자,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한 개수입니다. 자,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한 순서가 필요 있나요? 없죠? 3개만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7개 점 중에서 3개를 뽑아줄게요. 7C3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얘 계산할 때 7부터 3개, 7, 6, 5. 그 다음에 밑에는 3팩토리얼, 3, 2, 1. 6 약분시켜서 35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3개의 점을 선택한다고 전부 다 삼각형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안 되는 거. 중심을 지나는 이런 직선. 하나, 둘, 3개입니다. 3개만 빼주시면 되겠다. 그치? 32개가 나오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A, B라고 하는 애에다가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이 7개의 공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A랑 B 각각 2개씩을 뽑아요. 자, 근데 적혀있는 숫자가 겹쳐지는 경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형광펜 있으면 꺼낸 공 중에서 같은 수가 적힌 공이 존재까지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세 번째 줄 마지막부터 해서 마지막 줄까지입니다. 꺼낸 공 중에서 같은 수가 적힌 공이 존재. 자, 이 말 뜻이 뭐냐? 자, 같은 숫자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하나만 겹쳐져도 되는 거고 두 개 다 겹쳐져도 된다라는 거네. 맞아? 총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 2개. 하나 겹치는 경우, 2개 겹치는 경우다. 그지? 자, 반대는 어떤 거야? 하나도 안 겹쳐지는 경우네. 경우의 수 몇 개? 1개. 그러면 우리가 뭘 사용하면 편하겠다? 여사건. 그래서 전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에서 2개 뽑고 B에서 2개 뽑는 경우입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요, A에서 7개 중에서 2개 뽑고 7C2, B에서 7개 중에서 2개 뽑는 7C2, 2개를 곱한다라는 거야. 자, 7C2 계산하게 되면 21입니다. 2개 곱하면 441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나도 풀어왔어서 알아요. 나도 다 풀어보고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문제 만들 때 그냥 좀 자랑 좀 합시다. 오늘 필 받은 김에 문제 한 30개를 쫙 나열을 시켜요. 다 풀어요. 뺄 거 다 빼요. 그리고 나서 추린 게 6개입니다. 그냥 냅다 6개만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와. 아이, 기분 좋아라. 자, 다음 여사건을 보기로 했잖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고민나사이. 또 까먹었어. 쏘리? 자, 다음 A, B가 2개씩 있는데 여사건인 거잖아. 겹쳐지는 경우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사건을 볼 텐데 A에서 뽑을 거 여사건 A에서 2개를 뽑아요. 계산 어떻게 해야 되죠? 7C 7개 중에서 2개를 뽑았네. 자, 겹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B에서는 이 2개는 제외시키고 2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B에서 뽑을 건데 계산 어떻게 들어가야 돼? 5C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C2 21이고요. 5C2 10입니다. 계산하면 210이죠. 여사건이 총 210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441에서 210을 뺀 231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A랑 B를 포함해서 총 7명이 있는데 5개의 팀을 뽑아서 공연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A, B라고 하는 애는 이어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됐나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7명 중에서 5개 팀, 공연할 팀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 세운대요. 문제 구조가 그렇잖아요. 맞나요? 자, 2가지에 대한 해석 방법이 가능해요. 첫 번째, 바로 순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뽑아서 줄 세우는 거라며. 그게 순열이라며. 순열로 바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하지만 뽑고 나서 줄 세워주는 것도 가능하잖아. 이게 조합적인 해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조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A랑 B를 포함해서 7개 중에서 5개를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7C5가 됩니다. A, B 포함해서 전체가 7C5가 되는 거야. 그냥 참고로 하나씩 한번 다 체크하면서 가는 거야. 자, A, B가 포함이 됐어. 이제 포함이 돼서 5명을 뽑는 거는 계산 어떻게 해줘야 될까? 5C3이야. 왜? A, B는 이미 포함이 됐거든. 그래서 남아있는 5개 중에서 3개만 더 뽑아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A, B 이어서 공연을 한다. 자, 이제 공연 순서가 중요해졌다. 그지? A, B 포함해서 5개 팀이 뽑혀 있어요. A, B가 이웃하게끔 해서 줄 세워주는 방법의 수는 전략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덩어리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였다. 그지? 자, 그래서 A,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남아있는 하나, 둘, 셋 줄 세워주는 겁니다. 4팩토리얼이지. 근데 덩어리화를 시켰으면 덩어리 안에서 순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덩어리 안에서의 순서는 2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
자, 그러면 5C3이라고 하는 거, 얘 계산하게 되면은 10이죠. 5C2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팩 곱하기 2팩으로 줄 세워준 겁니다. 계산 끝까지 하시면은 480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전체는 그냥 구한 겁니다. 전체는 그냥 구한 거예요. 자, 순혈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순혈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5개 팀을 뽑아서 줄 세워주는 거잖아요. 7P5라고 하는 걸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A, B를 포함해서 줄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계산할 거니? 묶어서? 묶어서? 우리는 그런 계산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민지가 말했던 게 아니고 A, B를 포함시켜서 뽑아서 줄 세워주는 거는 순혈에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순혈은 단순히 전체에서 몇 명만 뽑아내는 게 순혈이거든요. 특정한 몇 명을 뽑아서 줄 세워주는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육과정대에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PR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N명 중에서 R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줄 세워주는 게 순혈이에요. 근데 얘는 AB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순혈 대신에 조합으로 가서 먼저 뽑고 줄 세워준 거라고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이 1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5명 중에서 이제 발표할 사람을, 발표 순서를 정해줍니다. 자, 지금 총 6명 있거든요. 이 중에서 5명을 뽑아서 발표를 시킨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발표를 시키는데 1학년 2명은, 아니, 1학년들끼리는 이웃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 지금 총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을 발표를 시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발표할 5명을 먼저 뽑아 볼게요. 그러면 6C5라고 하는 걸로 뽑아지게 될 거야. 이게 5명을 뽑는 경우야. 자, 근데 1학년이 연속해서 발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식만 뚫어져라 봐봐봐. 여기 1학년이 몇 명 포함되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이지. 즉, 이 문제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애는 1학년인 거야. 이 문제에서의 주인공이 1학년이야. 자, 그러면 이 1학년이라고 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경우의 수를 확인을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총 6명을 뽑는데 2학년이 2명 있고 3학년이 1명 있기 때문에 1학년은 2명은 뽑혀야 돼. 그래서 1학년이 2명 뽑힌 경우 생각해보자고요. 1학년이 2명이 뽑히면은 2학년은 당연히 2명이 뽑혀야 되는 거고 3학년은 1명이 뽑혀야 되는 상황이지. 케이스부터 먼저 분류를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1학년이라고 하는 애가 3명까지 다 뽑힐 수 있는 거 아니야? 1학년이 3명 뽑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뽑아줄 수가 있겠니? 2학년 2명을 뽑던지 2학년 1명, 3학년 1명을 뽑던지 여기서 또 2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2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이렇게 경우는 나눠진다는 거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학년 2명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웃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전략 저번 시간에 했었어. 어떻게 안 됐지?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사이사이에 한번 집어넣어 볼 텐데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줄 세울 겁니다. 자, 2학년, 2학년, 3학년 얘네들 줄 세워주는 거 일단 3팩토리얼로 계산을 해 놓을게요. 자, 사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면 4개 중에서 2명을 줄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여기서 해석이 2가지로 나뉘어져요. 4개 자리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워주는 거나 아니면 바로 순혈로 들어가서 4P2로 계산을 하시거나 똑같습니다. 계산 결과는.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4P2라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4개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줄 세워주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엔 1학년이 3명이 있습니다. 자, 2학년 2명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2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된대. 그지? 자, 그러면
1학년 3명을 이렇게 나열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2학년은 반드시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맞나요? 그래야 겹쳐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원래 원리대로 들어가자면은 이웃해도 되는 2명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 계산 2팩토리얼인데요. 3명이 있는데 3개 자리가 있네. 그치? 3C3 곱하기 3팩을 하든지 3P3을 하든지 똑같지. 그냥 단순하게 3팩이 된다는 거야. 자, 2학년 2명일 때 계산이 이렇게 됐대요. 근데 2학년 1명, 3학년 1명이래요. 계산 결과는 동일하겠지. 얘 2명이 2학년 2명이든 2학년 1명, 3학년 1명이든 우린 관심 없어. 왜? 주인공은 1학년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 2팩 곱하기 3팩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계산합시다. 6 곱하기 12, 72. 얘 계산하게 되면 6 곱하기 2, 12. 얘로 12. 그러면 24 더하기 72. 계산하게 되면 96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등장하겠네요. 잠깐만. 계산이 이상한데? 잠시만요. 당황스럽네요. 잠깐만, 4번. 대형생 너무 싫다. 잠시만, 미안합니다. 지금 계산이 뭔가가 잘못됐는데? 여기 받은 한 대는 2학년 2명. 미안합니다. 여기서 저거를 생각을 안 했구나. 그때 그거 한다고 저기 비상. 자,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자, 1학년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내야 돼요. 그죠? 1학년이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뽑힐 2명을 선택해줘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3C2라고 하는 애를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골라내는 경우가 빠져서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얘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은 216. 이 첫 번째 경우예요. 다음. 일단 얘는 괜찮거든요. 얘는 그냥 그대로 두는데요. 얘가 2학년 1명, 3학년 1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학년 1명으로 뽑힐 애, 이 C1을 여기다가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계산 결과가 24가 되겠고요. 여기는 12, 여기는 216입니다. 12 더하기 24 더하기 216이에요. 계산하게 되면 252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실수가 나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2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문제, 6번째 문제인데 이거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도. 진짜 싫어. 자, 5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꽃이 4송이가 있고 초콜릿이 2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읽어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를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은 꽃이라고 하는 이 4송이는 구별된다는 거야. 자, 구별된다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만. 서로 다른 종류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 뭐 밑줄을 긋든지 표시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초콜릿은 어때요? 같대요. 똑같대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초콜릿 그 위에다가 구별 안 됨이라고 적어볼까요? 구별 안 됨.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초콜릿과 꽃을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명이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총 5개야. 5개거든. 한 명이 2개를 받는다는 거야. 아, 부럽다. 한 명만 2개를 받는다는 뜻이야. 한 명이 2개를 받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명, 그 2개를 받을 이 한 명이 주인공이 될 텐데, 2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좀 생각을 해보자. 이 2개는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냐면은, 꽃 2송이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엔 꽃 1송이와 초콜릿 하나를 받을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엔 초콜릿 2개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한 명, 2개 받는 이 한 명은 경우의 수가 저렇게 3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쟤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왜? 한 명이 2명 받는 거, 아니 2개 받는 거, 얘가 특별하니까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들을 풀어내 나가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이 한 명을 뽑아내야지. 5명 중에서 2개를 받을 한 명을 뽑아내요. 5C1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할 겁니다. 다음, 이제 꽃 2개를 받아요. 그러면 꽃 4송이 중에서 2개 받을 거 골라내야죠. 4P2가 아니지. 4C2겠지. 순서 상관없으니까 4C2로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4개는 배열시키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순서 정하는 겁니다. 4팩토리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냐, 여기 있는 이 초콜릿을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그룹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하자고 했어. 자, 그러면 초콜릿을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 이 팩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들에 대한 의미를 밑에다가 한 번만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얘는 주인공 뽑는 거야. 주인공을 뽑는 거야. 다음 4C2라고 하는 거는 꽃 2송이를 뽑아내는 거야. 그 다음은 4팩은 나머지 배열을 하는 건데, 이 팩분의 1을 곱하는 거는 초콜릿.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경우의 수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5 곱하기 6 곱하기 2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30 곱하기 10입니다. 360이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을 뽑는 거 5C1이고요. 다음, 꽃 한 송이랑 초콜릿 하나야. 꽃 하나랑 초콜릿 하나야. 자, 그러면 4C1이라고 하는 걸로 꽃 한 송이를 골라내 주겠지. 그지? 자, 그 다음은 초콜릿이야. 초콜릿. 이 C1로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줄 거야. 자, 그리고 나선 나머지 4개를 배열시킬 겁니다. 4팩토리얼로 곱해준다라는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얘들아. 초콜릿이 구별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2팩분의 1을 다시 한번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2팩분의 1은 얘 2C1이랑 같이 사라질 거고요. 앞에 있는 거 20 곱하기 23입니다. 480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인공 뽑습니다. 5C1이에요. 자, 그 다음엔 초콜릿 2개예요. 얘들아, 2C2잖아요. 그냥 1이니까 무시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초콜릿 2개잖아요. 2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예요. 2C2는 1이잖아요.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입니다. 자, 꽃 4송이가 나눠져 있는데 4송이를 다 줄 세워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팩분의 1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얘는 초콜릿이 한 주인공에다가 다 간 거야. 이미 순서 없이 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4개에다가는 2팩분의 1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5 곱하기 24. 120이 되겠죠.
그래서 싹 다 더하게 되면 960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셨겠지만요. 아니야? 눈치 빠른 친구들은 좀 아셨겠지만 내가 문제 풀이하는 순서가 동일합니다. 뭐가 주인공인지부터 찾아내고요. 걔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네? 주인공이 뭐예요? 두 개 받는 거.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명 받는 게 주인공이라고 해요. 특별한 애들이라고요. 자, 6번 들어갑시다. 6번이 제일 빡센 문제예요. 맞춰 느낌이네. 아니야 이건 마차. 이건 마차는 아니고. 맞춰 느낌이야. 아니야 마차는 나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무 새끼가 오른쪽에 앉아있다. 나와요. 그래. 한 개가 나 이제 거기 파란만장 가면 그 생각밖에 안 날 것 같아. 마부 생각밖에 안 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 파란만장에 그때 그 일요일에 그 공부할 사람 오라고 했는데 서연이하고 혜연이하고 와가지고 이 마부가 왼쪽에 앉아있어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10분 넘게 이야기를 같이 했거든. 쌤이 그림판으로 설명해주세요. 진짜 개웃겼어. 자 일단 자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카페에서 한번 봅시다. 어디요? 파란만장. 그럼요? 그 어디? 거기가 제일 널널해요. 어디냐면은 광교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롯데리아 바로 맞은편에 있으면 돼요. 몇 시에요? 아마 이번 또 한 2시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가 할 거야? 안 오셔도 돼요. 필수 아닙니다. 안 오시면 나야 편하죠. 쌤 저희 가는 거 개편이랑 조은이 보러 가야겠다. 아니 팩트잖아. 근데 내가 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시키려고. 야 솔직히 여기 일요일. 됐다. 이건 녹화 끊고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A, B, C, D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앉는데요. A가 앉는 좌석은 홀수래요. 자 가번 A라고 하는 애가 앉을 수 있는 건 홀수래. 자 나번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B가 앉는 좌석은 32 이하래요. 자, 그 다음 C랑 D라고 하는 애가 앉을 수 있는 거는요. 31 이상이래요. 각각 31 이상의 수가 있다라는 거네. 자, 가번, 나번, 다번 보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결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가번 조건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애가 홀수에 앉아야 된다. 자,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32 이하야. 그러면 총 6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C랑 D는 31 이상인데 얘가 4가지가 있거든. 자, 가번, 나번, 다번 중에서 어떤 애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니? 나번. 나번? 가번. 가번? 모르겠네. 아무것도 다번? 다번으로 가. 갑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릴게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경우의 수가 적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나번은 탈락입니다. 6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가번이랑 다번을 보게 되면 둘 다 4가지가 맞죠. 자 근데 가번은 A만 단독적인 조건인데 다번은 C랑 D랑 2개가 같이 엮인 조건이에요. 하나만 있는 게 단순합니까? 2개 엮여 있는 게 단순합니까? 하나가 있는 게 단순해서 가번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다 풀어낼 거라는 겁니다. 다른 애를 잡아도 상관없기는 해요. 다 풀려요. 근데 나는 주인공을 이렇게 잡을 것이다. 너네들도 이렇게 잡아라. 왜? 편하니까. 경우의 수는 진짜 답이 없어요. 정답이라고 할 만한 정석적인 풀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해석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얘가 가장 단순하다. 그러니까 얘로 해라. 자, 가번 조건 잡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11에 앉았다라고 보죠. 자, 11번 자리에 앉았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B라고 하는 애가 6가지 있고요. C라고 하는 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좀 더 단순한 게 어떤 걸까요? B겠죠. 얘도 하나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우의 수가 많더라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해서 B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자, 근데 B라고 하는 애가 C랑 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31일 때랑 32일 때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애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졌을 때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B라고 하는 애가 11을 제외하고요. 12, 21, 22 자리에 앉게 되면 C의 D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 밑에 줄은요, C랑 D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B라고 하는 애가 31이랑 32에 앉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C랑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C, D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C, D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위에서 31이랑 32 자리에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자리가 차지를 했네. CD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세 자리지. 세 자리 중에서 줄 세워서 2명 들어가는 거야. 계산 3P2겠죠. 또는 3C2 곱하기 2팩으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CD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P2가 될 거고, 밑에 있는 식에 대해서는 4개 자리니까 4P2라고 하는 걸로 CD 앉을 자리 정해주면 되겠네. 이게 첫 번째 경우. A가 11에 앉았을 때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조건. 자, A라고 하는 애가 21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21에 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1에 앉았던 경우랑 비교하면 어때요? 어려워요. 네. B가 앉을 수 있는 거, CD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는 3가지고 CD에 영향 미치는 거 2가지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11에 앉았다고 칩시다. B가 CD에 영향 안 미치는 건 3가지고 CD에 영향 미치는 건 2가지잖아요. A가 21에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가 CD에 영향 안 미치는 건 3자리죠. CD에 영향 미치는 건 2가지잖아요. 계산은 똑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A가 12일 때도 똑같은 경우의 수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얘네 두 개 똑같다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계산은 조금 이따가 다 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31번에 앉았다고 치자.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뭐냐면 이제 A가 CD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거든. 자, 일단 순서는 똑같아. B라고 하는 애를 생각을 해보자. 자, B라고 하는 애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밑에 있는 이 4가지랑 32야. 자, 그럼 B를 기준을 나눌 텐데 똑같이 나눠야겠지. C랑 D에다가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자, 먼저 C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32번 자리에 앉았을 때고 나머지 11, 12, 21, 22라고 하는 거는 영향 안 미치는 거잖아. 그지? 32라고 하는 이 자리는 C,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얘네들 밑에 있는 4가지는 C, D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자, A가 31자리에 앉았고 B가 32자리에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는 41번과 42번입니다. C, D가 앉을 수 있는 거는 2P2가 되겠지. 그지? 아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2P2라고 하는 애를 CD 자리를 정해주는 걸로 계산을 할 거다. 다음. B라고 하는 애가 11, 12, 21, 22 중에서 하나를 앉았다고 치자. 자, CD는 B에 영향이 없어요. A가 차지한 31을 제외하고 3개 자리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겠네. 3P2를 곱해주는 거죠. 다음, 4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좀만 더 힘내세요. 3번째고, 이제 4번째입니다. 자,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41번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고 칩시다. 자, B라고 하는 애가 앉을 수 있는 거는 또 2가지로 저희 나뉘어질 건데요. CD에 영향 미치는 거는 31번과 32번이고요. 영향 미치지 않는 거는 11번, 12번, 21번, 22번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31, 32를 차지를 했다면요. A가 차지한 거랑 B랑 차지한 거랑 제외시키고 남아있는 2가지 중에서 2개.
B가 밑에 차지를 했다면 A만 차지한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P2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을 해서 내려올 겁니다. 자, 먼저 3P2라고 하는 애 계산하게 되면 얘는 6이죠. 자, B가 가능한 경우가 2개 있잖아요. 2 곱하기 6 해서 첫 번째 경우에는 12가 되겠네. 12가지 경우가 있겠네. 다음 4P2라고 하는 거 계산하게 되면은 12죠. 12, 21, 22 총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3 곱해서 얘는 36가지가 나오겠다. 다음 2P2, 2팩토리얼이니까 2겠죠. 그 다음 32 하나 경우 있겠네. 계산하면은 2가지고요. 다음 3P2는 6입니다. 4가지 경우 있으니까 24개가 되겠고요. 다음 2P2잖아요. 2개 있으니까 4개겠죠. 다음 3P2 계산하면 6입니다. 4랑 6이랑 곱해서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싹 다 더해낼 겁니다. 48, 50, 그 다음에 98, 102? 맞나? 아닌데? 이런. 계산 잘못했니 혹시? 얘는 20일 아, 얘 빠졌다. 얘 48 빠졌다. 얘가 21에 앉았을 때 48인 거. 얘네 2개 더한 거 48 빠졌습니다. 계산하면 150이에요. 메뉴 3P 12가 아니 6인데 태우야. 6인데요? 6인데 2가지 경우 있으니까 12로 된 거예요. 네? 태우야 뭐예요? 31일 때 6가지, 32일 때 6가지 있으니까 총 12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여기 끝에다가 적은 겁니다. 총 150가지가 있다는 거죠. 21일 때 48이 빠져서 10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48까지 집어넣게 되면 15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행렬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요. 광교랑 이랑 나눠서 광교는 저기 올림포스 위주. 선생님 누가 하시면 내가 할 겁니다. 아니 둘다 쓰면 정신 차려. 이고는 아니 대형쌤이랑 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나 진짜 괜찮거든요. 아니 대형쌤 괜찮아요. 대형쌤 조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 대형쌤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진짜 아니 그 광교나 이랑 뭐 의견 조합해가지고 나눠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4시간 4시간 해버리면 돼요. 무슨 역동으로는. 자, 일단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광교는 올림포스 위주로 갈 거고요. 이는 프린트 위주로 가서 2주 동안은 각각의 부교재와 프린트 위주로 대비를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죠? 자, 오늘 숙제 공지 드릴게요. 파트 2에 파트 2 한번 펴보실래요? Oh no. 왜 또? 자, 파트 2에 보시게 되면은 레벨이 1, 2,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벨 1짜리 싹 다 풀어오시죠. 싹 다는 많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레벨 1에서 홀수번 풀어오세요. 파트 2에 레벨 1에 홀수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짝수 말고 그냥 홀수가 뭔지 모른대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잠깐 영상 끊고요.